코스피 이전에 포스코 DX는 강세를 보이고요. 이렇게 이전 상장을 해서 오르려면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자, 코스피로 이사 갑니다. 포스코 DX 강세를 보였어요. 어제도 올라갔고요. 결국에는 이제 코스피 상장을 위한 코스닥 상장 폐지 승인안을 10월 5일 개최할 임시주총에서 상정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주 가치 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포스코 퓨처엠에 1160억 원 규모의 양극재 2단계 전기 개장 컴퓨터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게 원투펀치가 나오면서 어제도 주가가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어요.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거 26일자인데 26일 고점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일단 최근에 하락분은 최대한 돌리면서 이평선 위로 다 올라갔고요. 어느 정도 회복 추세에 올라왔습니다. 이전 상장 발표 기대감 이후에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일부에선 근데 이런 얘기 나오죠.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한 종목들의 주가가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조심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조심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올해 코스닥에서 짐을 싸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사를 떠난 상장사들이 있습니다. 3개의 상장사가 있고요. 그 상장사가 예상 외에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 전제는 그거예요. 올해 코스닥에서 코스피에 상장한 애들이, 이전 상장한 애들이 3종목인데 걔네들이 지금 부침을 겪고 있으니 앞으로 상장할 애들도 부침을 겪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지나친 낙관론은 갖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종목들이에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에코프로-BM, LNF, 포스코 DX,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LNF하고 포스코 DX의 기대감이 컸는데 포스코 DX는 실제 10월 5일 날 임시주총에서 땅땅땅 치면 이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종목 2개하고 1개하고, 그러니까 결정이 거의 확정된 종목 하나, 그 다음에 하겠다고 한 종목 하나, 그리고 시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 2개, 이렇게 해서 4개를 선정을 해볼게요. 이 4개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맞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보자고요. 어떤 게 옮겼냐면 나이스 평가 정보라는 게 옮겼고요. 그 다음에 BH가 옮겼고요. SK 오션플랜트가 이 3종목이 전부 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내렸냐면 이전 상장 후에 21% 나이스 평가 정보가 내렸고요. 코스피 수익률을 하회하면서 크게 내려갔고요. 그리고 BH 같은 경우에도 16%가 빠졌고요. 그리고 SK 오션플랜트도 지금 빠졌습니다. 뭐예요? 보증 수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기 딱 좋죠. 봐요 여러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지금 옮겼는데 많게는 20%가 넘게 빠졌고요. 적게도 지금 2%, 3%씩 빠지고 있다고요. 코스피 수익률도 못 추정하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기관 투자자 자금 유입이 커질 거라고 여러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거 보세요. 신뢰도 개선도 될 수 있겠지만 그닥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여러분 조심하시는 게 좋을걸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고요. 이거 뜯어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종목들 에코프로-BM, LNF, 포스코 DX 이런 애들 상장성 돌고 있거나 상장에 거의 100% 확실시 되는 애들은 뭐예요? 시총 5위 한 애들은 대형주들입니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몸집이 너무 커가지고 이전 상장을 했을 때도 공매도에 계속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지금 공매도가 편입이 가능한데 코스닥 150에 들어있다가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코스피 200에 편입이 안 되면 땡큐인데, 그게 아니라면 둘 다 공매도가 될 수 있다면 여전히 힘들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걸 앞뒤를 좀 잘 봐야 되는 거죠. 예. 자, 조건부터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해서는 연매출 1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 50억 원 이상, 발생 주식수는 100만 주 이상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전 상장 시에 어떤 이득이 있어요? 가장 큰 이득, 안정적인 자금 확보인데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거나 하면은, 각종 지수에 편입되면은 패시브 자금이 자동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자금 조달 측면에서 큰 호재가 될 수 있고요. 향후에 그리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서 증자를 하거나 뭐 매잔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예. 그리고 브랜드 가치 상승이 있겠죠. 어디 기업이에요?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이게 달라요. 인식 자체가. 그리고 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종목 업종에 따라서 코스피 이전 상장 효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그랬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자,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냐. 대전제는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한다고 모든 종목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종목의 특성과 업종의 특성과 지금의 상황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좋아할 거예요, 나쁠 거예요 라고 예측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올해가 안 좋았으니까 다른 것도 안 좋을 거예요 라는 거는 굉장히 뭔가 오류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친구 3명이 올해 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봤는데 셋 다 못 봤어.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애들이 3명 다 시험을 볼 건데 얘네들도 못 볼 거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3명이 원래 했던 애들은 어차피 시험을 잘 볼 애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3명이 시험을 칠 애들은 시험을 잘 볼 애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앞에 아이들이 그랬기 때문에 표본 오차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집단을 생각하지 않고 수준을 생각하지 않고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자, 코스닥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주가 저평가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저평가의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도였다면, 이전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200에 편입이 안 되면 공매도를 못 치니까 완전 땡큐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은 그게 아니어서 또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언급되는 종목들 뭐예요? LNF, 포스코 DX,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애들은 코스피 200에 그냥 편입돼요. 시총 기준으로 하면은 특례 편입됩니다. 자, 공매도 금액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 한번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24일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전한다는 포스코 DX가 공매도 2위 종목이고요. 에코프로 BM이 1위고 에코프로가 3위고 LNF가 4위예요. 희한하죠? 정말 희한하죠? 예. 지금 얘네들의 지금 종목이 공교롭게 1위부터 4위까지 지금 있는 거예요. 공매도 1위부터 4위가 이 종목들이에요. 이전 상장 종목들이에요. 이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최근 1개월 동안에도 이 4종목이 1위부터 4위예요. 포스코 DX가 4위, LNF 3위, 에코프로가 2위, 에코프로 BM이 1위예요. 공매도 잔고들이 이렇게 많은 애들이라고요. 이번에 거론되는 애들이. 그리고 3개월 기준으로 해도 에코프로 BM이 1위고 에코프로가 2위고 LNF가 3위고 포스코 DX가 5위입니다. 예, 포스코 DX가 지금 5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공교롭게 1위부터 5위예요. 그럼 이번에 확정이 됐거나 언급이 되는 애들은 1위부터 4위에 그냥 무조건 랭크가 돼 있는,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애들이다라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근데 코스피 200으로 넘어가면 공매도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러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비교 대상부터 짚어보면 코스피 이전 상장한 3종목 나이스 평가 정보가 공매도 124위였고 BH가 14위고 SK 오션플랜트가 45위라고요. 이게 공매도 그 금액이나 수준이나 크기로 봤을 때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공매도에 의한 주가 저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되던 애들이 아니었고, 지금 시장이 이전을 한다고 해가지고 자금들이 패시브 자금 이후에 여러 가지 개선이나 이런 걸 통해 들어오고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이어가지고 막 그 리레이팅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가, 그럴 요소들이 공매도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전 상장은 쌓여있는 공매도 물량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공매도가 이전 후에도 가능하다라고 전제를 해보는 거예요. 코스닥 150이었던 종목이 코스피 200으로 바로 편입이 돼갖고 대형주로 들어가는 거죠. 이 경우에는 자금 유입 측면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패시브 자금이 아까 가장 이전 상장을 하면 이득되는 게 코스피 200이 편입이 되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각종 자금들에 대한 융통성이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매수세가 강해지겠죠. 매수세가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유동성이 공급되겠죠. 그럼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최근에 쇼스퀴즈나 쇼커버링에 대해서 알게 된 개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매수에 붙어버리면 올라갈 확률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왼쪽이 LNF고 포스코 DX인데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공매도 잔고 금액들이. 그리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까지도. 얘네들 1, 2, 3, 4위 지금 하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잔고 금액들이 지금 4천억, 지금 5천억 이런다고요. 얘네들은 지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인데 9천억이에요. 9,200억 원, 9천억 원이에요. 늘어났어요, 오히려. 지금 9천억에서 8천억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9천억으로 늘어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6천억대부터 9천억대까지 다시 공매도 잔고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만약에 얘네들이 옮기게 되면 그 공매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자금들이 들어오면 올라가게, 주가가 상승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탄력을 받게 되면은 이 공매도는 손실폭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쇼커버에 들어와야 될 확률들이 있겠죠. 순리적으로 보자면.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특히 이전 상장 시에 유입되는 패시브 자금 규모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더 큰 금액이 향후에 투입될 수 있다, 투입돼야 한다는 합리적인 결론에 이릅니다. 근데 이미 많은 금액을 투입한 상황이라서 얘네들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도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뻔히 보이는 게 이제 석 달 동안 봐도 포스코 DX가 5위, 얘네들이 1, 2, 3인데 얘네들이 그 아까 넣어놓은 돈이 얼마고 이거 그대로 보시면은 갚아야 될 자금들이 지금 9천억이라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두 개가, 그리고 얘네들은 5천억, 4천억씩 쌓여 있는데 이거 이미 상당 자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전 상장은 효과는 종목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고, 효과를 따져보려면 해당 종목의 특성과 상황과 얘네들이 공매도가 얼마가 있고 그 다음에 옮겼을 때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지 안 되는지, 됐을 때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같이 편입이 되더라도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면 얘네들의 공매 잔고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생길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쇼커버링이나 쇼스퀴즈가 발생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가정을 하면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저평가였다면은 그 저평가 요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고, 이전을 하게 되고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성이나 확률이나 효과는 무엇인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해당 종목들은, 이 네 종목은 액면을 분할하거나 무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유통 물량 늘리기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얘네들 오히려 유통 물량 늘리기는 악재가 될 확률이 높아요. 이전 상장했을 때 효과가 뚜렷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봤을 때는 분명하다라는 게 추론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개별 종목이 월등하게 좋으면 무조건 올라요. 그거는 뭐 주식시장의 진리잖아요. 그냥 종목이 좋으면 오른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요. 얘 누구예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2019년 5월달에 얘도 포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 거라니까요. 얘 55,000원이었어요 2019년도 5월에 55,000원 이전 상장했죠. 그리고 전일 주가는 469,000원. 이게 그 월봉입니다. 752% 전일 기준으로 이전 상장 후에 올라갔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1161.82% 올라갔습니다. 누군간 얘기할 거예요. 야,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거 고려 안 하니? 그러면은 얘네 지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애들은 고려 안 합니까? 라고 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건 고려를 할 때, 그리고 같은 섹터군이잖아요. 물론 이 사이에 여러 가지 유동성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얘네가 가파르게 올라간 거는 최근이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서 지금 수직 상승으로 지금 떡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개별 종목이 월등히 좋으면 무조건 오른다.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